안녕하세요. 타계어스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인데 문제풀이의 포맷을 바꾸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한 문제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문제 1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지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때 처음 성적 V0로 발사하는데 이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이 최고점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A와 B 두 토막으로 질량이 같은 두 토막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두 토막의 운동이 인위적으로 A는 수직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력만 받고 운동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최고점에서 분리된 직후에 A와 B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점까지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면에 A와 B가 지면에 떨어졌을 때, 사실은 A와 B가 지면에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얼핏 보면 이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정지 상태에서부터 가만히 내려뜨리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제 정의한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떨어뜨렸다고 하는 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초기 조건으로 정의하면 되게 웃기게 됩니다. 초기 조건이란 처음의 위치와 속도인데, 이 초기 조건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찰자의 기준계에 따라서. 그래서 A라는 기준계에서는 이게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더라도 A 기준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다른 기준계에서 보면 움직이게 되죠. 똑같은 운동이 한 기준계에서는 자유낙하고 다른 기준계에서는 자유낙하가 아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낙하 운동 프리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프리폴은 오로지 중력만 또는 오로지 마뉴엘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만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을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 번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유낙하의 운동의 정의는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하고 만유력은 똑같은 힘이죠. 질량과 질량 사이의 힘을 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유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만유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지상에서는 근사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디에서나 움직이더라도 같죠. 일정한 힘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말하면 만유력이나 중력이나 다 똑같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입니다. 아무튼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중력인데, 물체가 이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인공위성, 달, 행성, 별 이런 것들의 운동은 이건 만유력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어떠냐? 지상에서는 공기가 있으니까 언제나 공기 저항을 받죠. 근데 공기 저항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공 중에서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진공 내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진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유낙하 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는 운동은 근사적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하더라도 중력에 비해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으면, 대부분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무슨 던진 물체 할 때는 공기 저항력을 이제 무시하죠.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도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그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고려를 하더라도 그거의 효과가 답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으로 절대로 기술할 수 없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빗방울의 운동이죠. 빗방울은 구름에서 떨어진 후 금방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걸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빗방울이 너무 작아서, 질량이 작아서 중력이 공기 저항력보다 비슷한 그런 크기 때문에 바로 빗방울에는 공기 저항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또 낙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은 뭐 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공기 저항력을 이용해 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빗방울의 운동이나 낙하산의 운동은 절대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상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 어떤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등자 붙은 거 몇 가지 먼저 소개합니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하면 원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면 이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것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인데 이 등가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가 결정합니다. 등가속도란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럴 때 등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각 축 방향으로 성분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나눈 셈이 되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랑 A는 일정, V는 AT 더하기 V0, 그 다음에 XT는 2분의 1 AT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그 다음에 EAX-X0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로자 붙은 것은 전부 다 T는 제로대의 위치, 속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A가 일정하지만 그게 아예 값이 0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안 변하죠. 그때 이제 등속도 운동 공식이 되고 여기 왼편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다가 A를 0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것만 딱 남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등속도 운동 공식이고 이걸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자유낙하 운동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자, 여기 지면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기준기의 방향을 정하는데 수직 방향은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지요. 일정한 힘이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지가 않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수직 방향은 수평 방향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서의 첫 번째는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가속도나 속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량입니다. 이 벡터량을 이제 그 방향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부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내가 정한 기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계의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겠다고 내가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그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향하는 속도나 가속도나 위치는 플러스 0보다 큰 숫자로 표시하고 그것과 반대 방향의 숫자는 마이너스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기준계의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내가 정한 기준계에 맞도록 위치, 속도, 가속도의 부호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보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볼 것 같으면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어떤 공식을 골라서 적용하면 좋을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풀기로 하겠어요. 자, 이렇게 풀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최고점에서 분리된 직후의 A와 B의 속력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기준계를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던졌죠. 그래서 오른쪽의 수평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정하고 위로 던졌으니까 위쪽의 방향을 플러스 Y라고 정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밑으로 던졌다면 아래쪽으로 플러스 y를 정하는 것이 이제 편리합니다. 이렇게 기준계 방향을 정하는 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계의 좌표축 방향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잘 정하면 계산이 편하게 됩니다. 잘못 정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최고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아냐면, 최고점의 조건은 여기 가면은 지금 이 미사일의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고 수직 방향의 속도가 있죠.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최고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수직 방향의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내려갈 때는 수직 방향의 속도가 마이너스죠. 최고점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순간이 바로 뭐겠습니까? 0이죠. 자, 그럴 조건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고점에서 미사일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점에서는 Y축 방향의 속력은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X축 방향의 속력밖에 없는데, X축 방향으로는 바로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수평 방향 속도하고 계속 똑같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평 방향과 세타를 이루면서 V제로로 쐈으니까 수평 방향의 성분이 뭐가 됩니까? 속도의 수평 방향의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계속해서 미사일은 어디에서나 수평 방향의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점이라는 건 어디서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분리하기 전 미사일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분리했을 때 A와 B의 속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그것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뚝 갈라졌을 때 분리되기 전과 후에 총 선운동량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 전에 선운동량은 이 속도에다가 m만 곱하면 되니까 x 방향의 m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리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분리된 뒤에 A와 B의 선운동량은 선운동량은 속력은 뭔지는 모르지만 A의 속력은 어떤 성분밖에 없겠어요? A의 속력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Y축 성분밖에 없겠죠. 자, 그것의 속도 성분을 VA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X축 방향의 성분밖에 없겠죠. 그걸 VB라고 하겠습니다. 그 속력을. 그리고 질량은 역시 2분의 M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P는 PA 더하기 PB니까 이걸 성분으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X방향 단위 벡터의 MV0 코사인 세타는 Y방향 단위 벡터의 2분의 MVA 더하기 X방향의 2분의 MV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방향 성분과 X방향의 성분이 같다는 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VB를 먼저 구하게 되네요. Y방향의 성분은 좌변은 없으니까 VA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X방향 성분이 같다는 데서부터 VB는 2V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1번 문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구할 때는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세 개를 이렇게 딱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어요. 문제에서는 무엇을 줬냐면 가속도가 주어졌죠. 가속도 A는 뭐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까? 가속도 A는 어떤 방향을 향하냐면 아래쪽 방향을 향하겠어요. 왜? 중력이 아래쪽 방향이니까. 근데 우리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력이 주어졌죠. 이게 처음 속력이라는 건 바로 뭐겠습니까? 분리되기 직전의 속력이죠. 분리되기 직전의 속력은 분리되기 직전이 아니라 이때 처음 속력은 던질 때 속력입니다. 던질 때 Y방향의 처음 속력은 이건 사실은 최고점까지 높이를 구하는 데는 Y방향 성분의 속도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뭐가 되냐면 처음 속력의 Y 성분이 되겠어요. 그건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 속력 이건 최고점의 속력의 Y 성분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의 시간을 TM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Y 성분이 0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Y 성분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뭡니까? 구하는 건 최고점까지 높이인데 그것은 두 좌표의 차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x-x0가 바로 h에 해당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쓸 것 같으면 2ah는, 근데 요거 a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2gh는 뭐가 되겠어요? v는 0이죠. 그 다음에 v0는 v0 사인 세타니까 여기 v0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h를 구하면 h는 2지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면에 도달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분리 후 B의 수평 방향 진행 거리와 같다. 왜 그러냐면 분리하고 A는 그 밑으로 그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게 바로 A가 떨어진 위치가 되겠어요. 근데 B는 더 앞으로 나가서 떨어졌죠. 그래서 분리한 다음에 B가 진행한 거리가 바로 A와 B 사이의 그 거리, 지면에서 도달한 다음에 지면에서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B가 수평 방향으로 B가 진행한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하고 똑같냐면 높이가 똑같은 데까지 올라가는 시간하고 그 똑같은 높이에서 내려가는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이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구해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그 시간으로 가는 거리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점이나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수직 방향 운동만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진행 거리는 수평 방향 운동만으로 구하고 여기 수직 방향 운동으로 구한 시간을 이용해서 수평 방향을 이용해서 진행 방향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하고, 이거 아까 최고점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g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력 V0 사인 세타가 있고 최고점이니까 나중 속력은 0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구할 것이 도달한 시간,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T 맥시멈 최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TM이라고 한다면 자, 요런 것들이 나온 이 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식이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첫 번째 식 여기에 딱 써놓고서 우리한테 주어진 걸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VT는 요거 나중 속력이니까 0이고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G고 T는 TM이 되고 V0는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TM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은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는 분리된 직후에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TM만큼 등속도 운동하다가 이제 지면에 닿게 되겠죠. 자, 그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진행 거리는 우리 등속도 운동식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준 건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준 건 수평 방향 속력, 우리 저기서부터 알았죠?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가 구한 거 있습니다. 걸린 시간 이렇게 구해놨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구할 게 바로 뭐냐면 수평 방향 진행 거리인데 그게 L이라고 하면 그건 X-XM 이렇게 되겠습니다. XM은 XTM이 X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 식에다가 코드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X-X0가 바로 L이고 V는 바로 뭡니까? V0 코사인 세타고 여기 T는 TM을 집어넣으면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 L은 G분의 V0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 문제 5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을 또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